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한성 문제 풀어볼게요. 어떻게 이 빈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접근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재진술, 빈칸에 들어갈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 재진술을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원인 보고 결과 또는 결과 보고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인과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바로 구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답을 지우는 겁니다. 오답을 지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와플 대학을 지우는 거야. 알겠어? 정시에서 와플 대학을 딱 지우는 거야.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 자, remember, 기억하세요. that, 접속사죠? blank is always of the essence. essence는 본질이라는 뜻이죠. of the essence 하면 본질적인,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빈칸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대상.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죠? 요 빈칸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an apology is not accepted, apology 이거 무슨 뜻이죠? 사과하다. 자, 사과, 사죄, 명사죠. apologize가 동사고요. 사과하다. accept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수동태니까 만약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자, 첫 번째 thank the individual for hearing you out. thank A for B 하면 무슨 뜻이죠? A에게 B 때문에 고마워하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에게 hear out 끝까지 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세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 말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and leave the door open. 자, 두 번째, the door가 목적어, open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인 오형식 구조죠. 문이 계속 열려있게 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니? 네. 그럼 왜 문이 계속 열려있게 하냐면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if, 그 다음에 두 번째 when. He wishes to reconcile은 공통 구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if he wishes to reconcile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인데 똑같은 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공통된 표현을 뒤에 한 번만 쓴 거죠. 이런 걸 공통 부문이라고 한단다. 알겠어? 네. 이디비리얼이 뭐예요? 자, individual, 개인, 명사로 쓰이면 개인, 형용사로 쓰이면 개인적인. 자, reconcile은 각주에 나오긴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벗어나는데 고2, 고3 수준에는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화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문장.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아 진짜 짜증나게 이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사과 받아주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도 내 말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요.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무슨 문을 열어놓느냐? 사과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사과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화해하기를 원할 때를 위해서 문을 열어놔야 한다.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과했는데 상대방 안 들어준다고 아 진짜 쪼잔한 새끼 막 이러면서 또 막말하고 화내고 우리 인연 끊자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문장 be conscious of the fact. conscious가 무슨 뜻이죠? 의식하는 이란 형용사죠.
be conscious of 하면 무엇을 의식하다, 무엇을 인식하다 이런 뜻이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that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어떤 사실일까?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does not mean she has fully forgiven you. 지금 요 대절이 몇 형식 구조인지 일단 먼저 분석해 봅니다.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가 자, 지금 대절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does not mean이 서술어, 그 다음에 she has fully forgiven you가 mean의 대상, 즉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는 삼형식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주어 볼게요.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그냥 단지 누군가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알겠습니까?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뭘? 그녀가 충분히 당신을 forgiven, 용서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 she는 누구예요? 당신의 사과를 받아준 someone, 누군가겠죠. 알겠습니까? 네. 누군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마지못해서 그냥 사과를 받아주는 걸 수도 있잖아. 아직 마음의 응어리는 여전히 있지만, 응? 보통 너희들이 엄마한테, 별일도 아닌데 되게 예민하게 막 그냥 쏘아 붙여가지고, 아, 이제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 엄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미안해. 그래가지고 학원 갔다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얘기를 했어? 엄마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엄마 괜찮은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과하는데 뭐 뭐라고 그냥 알아서 얘기하는지. 근데 마음이 여전히 안 풀렸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착했는데, 어? 얘가 왜 근데 나이 들고 왜 이렇게 엄마 자꾸 무시하고, 왜 그러지? 슬프다. 근데 자식이 사과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여줄 수도 있잖아, 그지? 다들 경험한 거잖아요. 선생님도 경험했어, 다. 다 경험하는 거야. 거기다 대놓고, 진짜? 엄마? 이래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아직 숙제 없구나.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 can take time.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Maybe a long time.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injured party. 여기 파티는 뭐예요? 당사자란 뜻이죠. 당사자. 알겠어? 상처 입은 사람이요. 첫 번째, can completely let go. 자, let go는 떨쳐내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야. 완전히 마음의 상처를 떨쳐낼 수 있기 전까지, 그리고 and fully trust you again. 다시 완전히 당신을 신뢰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 엄마도 감정이 있어. 그지? 너희들이 막말하고 진짜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거 엄마가 안 잊어. 잊고 싶은데 안 잊혀져. 잊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 진짜. 자, 다섯 번째 문장 볼게요. There's little. 부정이죠, 부정. There's little. 거의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단다. 왜 하는데? To speed this process up. 이 과정. 무슨 과정? 상처 입은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풀고 당신을 신뢰하는 요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상처 입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 If the person is truly important to you. 만약 그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럴 필요도 없어. 그지?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it, 가주어, to give,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worthwhile이 무슨 뜻입니까? 가치 있는, 이란 뜻이지. 만약 그 사람이 진짜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가치 있어요. 뭐가 to give, 주는 게요. 뭘 줍니까? 자, him or her, 간접 목적어고.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l. 얘가 직접 목적어, 사용식 구조입니다. 여기서 him or her는 누굽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요.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 직접 목적어. 그런데 어떤 시간과 공간입니까? needed 과거 분사입니다. heal. 힐링하는데,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필자가 중요하다고 말한 게 재진술, 뭡니까? 빈칸 말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재진술, 뭐예요? To 2번. give him or her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l이죠. 그럼 상처 입은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준다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야? 기다린다라는 거야. 알겠어? 에이션. 자, 기다리는 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볼게요. 1번. 자, curiosity, 호기심이죠? 진짜 상처를 입었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번, independence, 독립심. 그러면 네가 상처 받든 말든 난 상관없어. 3번, patience, 에이션. 인내심, 참을성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건 참는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3번. 그래서 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잠깐만, 다시. 자, 모든 문제는, 영어 문제는 그냥 읽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관. 수학처럼 똑같이 객관적인 풀이 과정이 있다란 이야기야. 알겠어? 그리고 참고로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엄마에게 너무 상처 주지 마세요, 진짜. 나중에,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엄마가 나이 많이 먹으시면 정말 지금은 굉장히 힘이 있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지만 30년 후에 엄마 나이가 몇 살일까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때 엄마한테 상처 줬던 말들, 행동들이 너희들한테 빚으로 돌아오고 오래오래 사시면 뒤늦게라도 효도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람 생명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 그치? 나중에 나 진짜 엄마 사랑해, 효도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못 기다려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평생 마음에 화를 안고 살아야 돼. 마음이 너무 아파. 알겠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선생님이 후회하시나요? 후회해. 근데 나는 그래서 꽤 오래 전부터 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 최고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아직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그렇지.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By blank.
Advertisers find new outlets. outlet은 출구, 나가는 길이란 뜻이야. 알겠어? 왜? 아까 아웃데이트. 자, that reach. 자, 미안하다. 자, that reach their target audiences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볼게. 자, 광고주들은 새로운 출구를 찾는데 어떤 출구냐면 도달하는 출구야. 누구에게? 그들의 목표 오디언스에게. 원래 오디언스는 청중이야. 듣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 근데 광고의 말을 듣는 사람은 결국 고객이잖아. 고객. 그지? 여기서는 고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광고주들의 목표 고객들에게 도달하는 새로운 출구를 찾는데 어떤 고객들이냐면 여기서 they는 광고주들입니다. 광고주들. 이 사람들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 그렇지 않으면 빈칸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야. afford는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감당하다. 광고주들이 빈칸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목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해줄게. 보세요. 자, by라는 전치사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by 다음에 ing 동명사가 나오면 자, 거의 10중 8구는 자,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야. 뭐뭐 함으로써. ing 동명사를 A라고 해볼게. 주어 동사를 자,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A 함으로써 B 하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A가 뭐니? 그러면 A가 방법, 즉 원인을 뜻하는 거고 B가 목적, 즉 결과를 뜻하는 거란다. 알겠니? 네. 늘 얘기하는데 원인, 결과, 이게 왜 중요하냐? 결과가 긍정적이잖아.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방법이나 원인 하라는 거야.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정리됐니? 한 번이라도 써보라고, 한 번이라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by 다음에 빈칸이 뭡니까? 방법, 즉 원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결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글은 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찾아볼게.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lthough, 비록 many small businesses have excellent websites, they typically can't afford aggressive online campaigns. aggressive는 공격적인, 매우 적극적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자, 데이로 받을 게 자, 웹사이트는 아니고 자, many small businesses가 되겠지. 이런 수없이 많은 작은 사업체들이 뛰어난 웹사이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도 꽤 많지만 알겠어? 이런 작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공격적인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홈페이지 하나 개발하는데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걸 매달 운영하는데도 유지비만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아무리 진짜 거지같이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도 매달 3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이야. 서버 관리하고 하는데. 그 웬만한 코딱지만한 사업체에서는 홈페이지 웹사이트 갖는 건 꿈도 못 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온라인 판매다 뭐 그러면은 당연히 웹사이트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거 갖고 이제 공격적인 온라인 행사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뭐 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고 있어? 자, 두 번째 문장. One way to get the word out is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in which advertisers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s for free. 답이 여기 나왔네? 네. 답이 나왔잖아. 자,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one way 다음에 전치사 to A, 아니 전치사가 to 부정사 A, 그 다음에 is B.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one way고, 자, is가 서술어, B가 보어인데, 그럼 B는 뭐야? B가 뭐라고 그랬어? one way,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럼 A는 뭐냐? 목적이고 결과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거 긍정적이야,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고, 부정적이야, 그럼 이렇게 하지 마,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정리한 by ing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똑같은 논리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진술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one way to get the word out. get the word out 하면 get out, 나가게 하다. 자, 말이 밖에 나가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입소문 내는 한 가지 방법은 얘가 목적이죠. 소문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은 뭐다? 광고 교환을 통해서이다.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광고 교환입니다. 광고 교환. 광고 교환이 뭔데? 광고주들이 배너를 서로의 웹사이트에 공짜로 두는 거야. 알겠어? 영어 블로그에다가 무슨 땡땡 수학학원 광고 올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땡땡 수학학원에서는 대신에 그램 영어 광고 올려주는 거지, 블로그에다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상부상조라고 하는 거지. 광고를 교환하는 겁니다. 광고를 공짜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공간을 교환하는 거죠. 서로의 웹사이트에 배너를 두는 거니까, 그지? 자, 세 번째 문장 잠깐만 읽어볼게요. For example, a company, 회사인데 selling beauty products,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어? Could place this banner on a site, 사이트에 배너 둘 수 있는데 어떤 사이트 that sells women's shoes, 여성용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다가 배너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 And in turn, 반대로 the shoe company could put a banner on the beauty product site. 신발 회사는 미용 제품 사이트에다가 배너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Neither company charges the other. neither. 자, 둘 다 아닌 겁니다. 이렇게 부정주어 나오면 부정주어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돼? 전체 부정으로 이해하는 거야. 싹 다 아닌 거야. 그 어떤 회사도 서로에게 charge,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They simply exchange ad space. 광고 공간을 교환할 뿐인 것이죠. 됐습니까? 자, advertising exchanges are gaining in popularity. 인기를 얻고 있어요. Especially among marketers who do not have much money, 돈도 없고, and who don't have a large sales team. 이런 sales team도 없는 이런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아, 자, 답 몇 번? 1번. 공간을 거래한, 공간을 거래한 것. 33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장 보면 whatever technique is used, the students must know that you 빈칸. 잠깐만. 여기 지금 whatever technique is used가 하는 역할이 뭘 거 같니? 요 말이 하는 역할이 이 문장에서 the students 주어 must know 서술어 that 대상 목적어 요 문장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란다. 알겠어? 네.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절이 문장을 꾸며주는 경우를 우리는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해. 알겠어? 네. 자,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 또는 복합관계 형용사가 부사절로 쓰이면 문장을 꾸며주면 잘 들어. 네. 의미가 안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테크닉이 사용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무시. 알겠어요? 자, 그다음 여기 must는요. 자, must라는 조동사는 뜻이 두 가지야. 첫 번째, 강한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강한 추측, 뭐뭐이면 틀림없다. 학생들이 that 이하를 알아야만 한다. 알고 있으면 틀림없다. 둘 중 하나인 거야, 지금은. 일단. 알겠어? 물론 밑에 해석에는 자, 알고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강한 추측의 의미로 나오긴 했지만 뭐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둘 중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 또는 학생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또는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틀림없는 대상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닙니다. 앞에 whatever technique is used 의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테크닉이 사용되든지 간에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기법 이야기. 테크닉이 나열된 겁니다. A 테크닉, B 테크닉, C 테크닉, D 테크닉, E 테크닉 알겠어? 근데 다 소용없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의 근거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마지막 한 문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자, 처음부터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Motivation may come from several sources. come from 하면 주어가 결과고 from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거지. 왜? 주어는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이해됐니? 네. 아,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모티베이션에 관한 이야기야.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지.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출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알겠어? 네. 두 번째 문장.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모티베이션의 출처입니다. 출처. 알겠어요? 동기부여의 출처가 첫 번째는 respect일 수도 있어요. 필자가 모든 학생에게 전달하는 존경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아이는 선생님이겠죠?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학생을 무시하지 않는 거야. 공부를 잘한다고 대우해주고, 야, 넌 공부 못하니까 개무시하고, 안 그러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존경심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거. 이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알겠어? 두 번째는
The daily greeting, 매일 인사하는 거죠. I give at my classroom door. 교실 문에서 선생님이 전해주는 인사말. 오늘도 열심히 하자.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 기분 좋잖아.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the un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 to a student. divide가 나누다란 뜻인데 undivided 하면 나누어지지 않은, 나뉘지 않은 관심이란 뜻이야. 필자가 학생의 말을 들을 때 나뉘어지지 않는 관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요즘에 학교 그만둘 거 고민이에요.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딴짓하고 앉아있어. 그래?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계속 귀담아 듣고 있어. 지금 바쁜 와중에서 귀담아 듣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봐서라도 내가 학교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제? 그 다음 네 번째, pat on the shoulder. 어깨를 토닥이는 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여기서 the job이라는 건 공부겠죠. 시험, 이거나.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지 간에 선생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게 모티베이션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an accepting smile. 선생님이 받아주는 미소를 잘 지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아니면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이 가장 필요할 때 이 말 한마디가 학생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다 뭐냐면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뭐예요? 테크닉인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It may simply be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여기서 it도 당연히 동기부여, 소스가 되는 거고요. 그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집에 요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부모님 잘 계시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For one student. 한 학생에게 있어서 considering dropping out of school. 학교를 그만두고자 생각하고 있던, 학교를 중퇴하고자 고려하던 한 학생에게 It was a note from me. 그 동기부여의 소스는 나에게서 받은 쪽지 한 통이었는데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그 녀석이 빈번하게 결석을 하던 도중, 하루 이후에 자, saying that he made my day when I saw him in school. 그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녀석을 내가 학교에서 봤을 때 그 녀석이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던 쪽지가 동기부여의 소스가 됐던 거죠. He came to me with the note with tears in his eyes and thanked me. 됐습니까? 눈물 뚝뚝 흘리며 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는 올해 졸업할 거래.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자, 앞에서 이야기한 테크닉은 다 부질없고요. 알겠습니까? 알아야만 하는 거. 여기서는 의무는 아니죠. 학생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의미 자체가. 강한 추측이지. 모든 학생은 다 알고 있음에 틀림없는 게 뭐냐? 대상. 그럼 여기 근거는 마지막 문장에 있어. But the concern must be genuine. genuine, 이거 무슨 뜻이죠?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진심 어린이란 뜻이야. 하지만 그 관심은 진심이어야 한다. 그 관심, 그 관심. 관심 이야기는 안 나왔잖아. 앞에서. 그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당신이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저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동기부여할 때 관심을 갖고 동기부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희들 다 알잖아. 저 사람 왠지 사짜 같다. 저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다 안단 말이야. 선생님이 너희들 관심 있고 사랑하는 거 진심인 거 알지? 그래서 이렇게 사짜라고 생각하면 오해하지 말아줘. 자, 그러면 관심이 있다라는 거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자, 하나만 더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해봅시다. 자, 마지막 문장. As they say, 빈칸. 자, 문장 전체가 지금 빈칸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메인 아이디어. 중심 내용이 뭔데? 자,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거나 지지술. 아니면 인과관계. 알겠어?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 Say, you normally go to a park to walk or work out. 자, 여기 say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구조죠. 뭐예요? 자, 당신이 늘 공원에 간다라고 말해 봅시다. 이런 뜻이지. 공원에 왜 가는데? 첫 번째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운동하기 위해서 늘 어떤 공원에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문장, Maybe today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 그런데 오늘은 어쩌면 다른 공원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 문장, Why? Well, who knows? 왜 다른 공원을 선택해야 되죠? 글쎄, 누가 압니까? 방어법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문장, Maybe it's because 다음에 항상 원인이 나오죠? 왜 다른 공원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유가 you need a connection. 커넥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커넥션? To the different energies in the other park. 다른 공원에서의 다른 에너지에 대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볼 때는 지루하잖아. 이제 뻔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maybe you will run into people. run into 하면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이죠. 자, 그곳에서 다른 공원에서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 that you've never met before. 전에는 만난 적이 없는. 여섯 번째는 you could make a new best friend simply by visiting a different park. 원인 결과. 아까 설명했던 거죠. 당신이 어쩌면 새로운 베프를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다른 공원을 방문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의 공원이라는 게 딱 진짜 그 공간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지? 여러 가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식당도 맨 가던 데만 가지 말고 다른 데 한번 가봐. 오, 완전히 어? 어, 뭐지? 존맛탱인가? 일 수도 있잖아. 자, 일곱 번째 문장 보세요. You never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이거 잘 봐라. 이게 매우 중요한 문장이다. 얼마나 중요한 문장인지 설명해 줄게. 잘 봐. until은 접속사입니다. 물론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자, 접속사 S1, V1을 A 문장, S2, V2를 B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B 할 때까지 A 하다라는 뜻입니다. B 할 때까지 A 하다. A 하다 B 할 때까지. 알겠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B 할 때까지 A 하다. A 하다 B 할 때까지. 뭐가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까? 비열. 아, A. 해가 질 때까지 나는 친구들과 밖에서 신나게 놀았다. 그럼 뭐가 먼저야? A. 밖에서 신나게 논 게 먼저지? 그러다가 해가 진 거지? 알겠어요? 선후관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근데, 자, A에 지금처럼 not이나 never를 붙여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후 관계가 바뀌죠. 왜? B 할 때까지 A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 결국에는 B 하고 나서야 잘 봐야 돼,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 A 하다라는 뜻이거든. 그 얘기는 이게 선후관계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로 생각해보면 B가 원인이 되는 거고 A가 결과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 듣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냥 언제 여기 옵니까? 언제 여기 옵니까? 무슨 요일에 여기 옵니까? 월요일. 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월요일이 되어서야 여기에 도착할 거예요. 이런 뜻이야. 알겠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B 해야 A 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이해합니다. 알겠죠? 네. 어?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 지금 A 요 부분이 먼저 또는 결과를 아니지. 결과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until 다음에 B가 아니다. 먼저가 아니지. 나중이지. 먼저, 즉 원인을 의미하는 거라. 여기서 결과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무슨 훌륭한 일이 당신에게 벌어질까를 아는 건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이 말인 거야. 당신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영역을 걸어 나와라. 알겠어? 그래야 너에게 무슨 훌륭한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될 것이다. 좀 요즘에 집안 가출이라고 들어봤니? 집안 가출? 집안 가출? 우리가 보통 가출이라고 하면 집 밖에 나가는 걸 의미하잖아. 근데 요즘에 신종 용어, 그렇지. 하여튼 새로운 용어로 집안 가출이라는 표현이 나왔대. 집 안으로 가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막 이런 사회적 관계가 너무 이제 짜증나고 막 그냥 괴롭힘 당하고 싫으니까 그 집 안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지. 집 안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왜? 집 안에서는 그래도 편안하니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몸이든 마음이든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공간이 있어요. 그걸 안락 영역이라고 하는데, 알락스. 안락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순간에는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 안에 있다고 해서 환경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언젠가는 그곳이 불편해지게 느껴질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봐봐. 친구들 맨날 나 괴롭히고, 그런다고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 그냥 들어박혀서 있어 봐봐. 그럼 언젠가는 집 안에서도 되게 불편해질 거야. 아니, 나이 먹고 밖에 사회생활도 안 하고 집 안에 있으면 그 집이 화목하겠니?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되는 거지. 알겠어? 사람들이 날 괴롭히고 그런다고 집 안에 콕 들어박혀 있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내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막대하지 않도록 괴롭히지 않도록 힘을 키워야지.
그게 진짜 피지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아니면 지적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힘을 키워야지. 아니,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좀 왜소하고 만만해 보여서 그러면 복싱장 다녀, 그냥 운동해. 주짓수 배우고 운동하면 되지. 땡땡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만 않게 그 정도만 돼도 함부로 못 대하잖아. 내가 좀, 말이 어눌하고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주변 애들이 날 무시해. 그럼 공부해. 일을 악물고 공부해. 누가 공부 잘하는 애를 무시해. 아무도 무시 못하지. 알겠어? 집안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내가 편안한데 그냥 숨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 글에서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려면 너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여기 빈칸에 무슨 말 들어갈지 알겠지? 자, 8번 문장 보세요. 요 말이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요 말이. 자, if you're staying in your comfort zone, 당신이 당신의 안락지대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and you are not pushing yourself past the same old energy, 그 똑같은 오래된 에너지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지나서 너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then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on your path. 당신이 가는 길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거야. 알겠어? 자, 8번 문장.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원인, 결과. You are awakening yourself. 자, awaken, 잠에서 깨우다, 계몽시키다는 뜻이야. 너가 너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On a spiritual level. 정신적인 수준에서.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benefit, 이익이 될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야. 결과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요 말이 빈칸에 들어가는 거고 선택지에서 지금 7번 문장, 9번 문장의 논리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몇 번이냐? 자, 1번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자, 이건 이제 언어적인 능력이야. 다양성은 인생의 양념이다. 양념은, 조미료는 음식 안에 들어가면 음식 맛을 돋아주는 거고, 자, 다양성이 인생의 조미료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다양성이 필요하다. 알겠어? 네. 그럼 여기서 이 다양성은 무엇의 상대적인 논리로 보는 거야? comfort zone, 안락 영역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지. 답은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알겠어요? 네. 괄목할 만한 상대가 돼야 돼요, 우리.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35번. 원래 36번, 37번이 순서 문제인데, 자, 35번 무관한 문장이 39번으로 가는 바람에, 요 시험에서는 35번, 36번이 순서 정하기입니다. 어쨌든 순서 정하기는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유형이고요. 특히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찾아야 되냐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연결고리. 요즘에 최근에는 이 순서, 삽입 문제도 중심 내용 파악 안 하면 연결고리 찾기가 매우 힘든 유형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유형입니다, 이게. 어쨌든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단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연결사. 두 번째는 매칭입니다, 매칭.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원인, 결과, 그 다음 대조, 관계. 이것도 짝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vary among cultures. 여기 요 disclosure, 요거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정보의 공개라고. 근데 이거 사실은 쉬운 단어입니다. 뭐 선생님이니까 쉽다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쉬운 단어예요. 보세요. close. 이거 동사로 쓰면 무슨 뜻입니까? 닫아. 문을 닫다란 뜻이죠. 이 닫다의 close의 명사는 closure입니다. closure. 닫은, 닫- 닫힌 상태, 폐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요 앞에다가 dis라는 접두사를 붙이잖아. dis라는 접두사는 그치 반대 부정의 의미야. disclosure 하면 안 닫아놓은 거야. 열어놓은 거고 공개하는 거. 알겠습니까? 단어 외울 때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ideas about 전치사죠. 명사 뒤에 전치사 또 명사 나오면 이 전치사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뒤에 지금 서술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is하고 very하고. 그러면 이 ideas라는 주어의 서술어는 is일까요? very일까요? 있지요. very입니다. 얘가 서술어예요. appropriate까지는 자 여기 is는요 disclosure라는 또 다른 주어의 서술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도 접속사입니다. 의문사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동사 서술어가 두 개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문장 구조를 이해가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가 다양합니다. among cultures 문화들 사이에서 문화마다 아이디어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뜻이지. 근데 무슨 아이디어가 차이가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문화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알겠어? A 문화에서는 이 정도 공개하는 게 적절해. B 문화에서는 아니 이만큼 공개하는 게 적절해. 차이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1 연결고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시그널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원래는 on one hand A고요. S1, V1이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S2, V2입니다. 근데 보통 on one hand는 생략하고 안 써요. 그냥.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손에는 A하다, 다른 한 손에는 B하다는 뜻이야. 너희들 모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모순? 한자로 뭐가 창이에요, 창. 수는 한자로 방패입니다. 창과 방패야. 옛날 중국에 한 무기 장수가 길거리에서 무기를 팔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에. 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한 손에 창을 들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홍보했어. 이 창으로 막을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창을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한 손에 방패를 들고 뭐라고 얘기를 할게.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창을 다 보였죠. 이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그 팔았던 창하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창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알겠죠? 네. 자,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뭐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냐면 A와 B를 대조하는구나. 차이점을 말하는구나. 요걸 파악을 해야 돼. 알겠어? 알겠니? 네. 쓰세요. on the other hand, 대조. Trying to do little disclosing. little 부정의 뜻이니까 공개를 안 합니다. 이런 뜻이죠. 일본 사람들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except 전치사 무엇을 제외하고 to the few people 몇몇 사람들만 제외하고 with whom they are very close. 이 마지막에 close는 형용사고 가까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매우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인 자신에 대해 거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자, 일본 사람들을 Y라고 했을 때 Y는 공개 안 한다.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정보가 나와야 하냐? 다른 일본 사람들 말고 X 사람들은 공개를 많이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A1은 첫 번째 제시문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B1 보겠습니다. B1. Those born in the United States. 여기 those하고 born 사이에는 주격관계대명사 who와 비동사 a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who하고 비동사 a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those가 무슨 뜻이냐? 얘는 기본적으로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Those born in the United States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 이 사람들은 tend to be high disclosures. 매우 높은 공개자인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공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X인 거고, 이 사람들이 공개를 많이 한다. 그러면 A, B 선후관계 정해졌다, 그지? 네. 뭐가 먼저 나와야 돼? B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Even showing a willingness. willingness는 자발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발성?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o strangers. 본인 자신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자발성까지 보여줘요. 미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 사는 곳, 하는 일, 나이 다 얘기합니다. 신상 정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황스럽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 this may explain why. 자, why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알겠어요? 여기 this는 앞문장이고 원인을 뜻하죠. 그러면 this may explain why 하면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나오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알겠죠? 따라서 Americans seem particularly easy to meet. 미국 사람들은 특히나 만나기에 이지한 것처럼 보이고요. 서술어 1. And are good at cocktail party conversation.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칵테일 파티 대화를 잘합니다. 잘합니다. 됐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엄청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낯선 사람 만나면 되게 쭈삣쭈삣하죠. 선생님도 그렇고. 자, 신입생 들어오면 선생님도 사실은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변수는 뭐야? 변수는 얘지, 얘. 네. B 다음에 A 나오는 건 이제 짝을 맞췄는데, C가 여기 들어갈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치? 알겠어? 네. 그럼 B는 미국 사람들, A는 일본 사람들이야. 그러면 C가 미국 사람인 이야기인지 일본 사람 이야기인지에 따라 위치가 정해지겠네, 그지? C는 자, they do, however,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여기 however, 시그널이 나왔잖아. 이런 걸 역접이라고 하죠, 역접. 그래 흐름이 뒤집히는 거야. 여기서 do는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야. 진짜 보여준다. 엄청난 관심을 서로에게. Since they view harmony as essential to relationship improvement. 자, 여기서 since는 이유를 나타내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 향상에 있어서 조화를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미국 놈 아닐 거 아니야. 아, 미국 놈, 뭐야. 다 공개하는데 관심까지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 however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대인은 누구로 봐야 돼? 제페니스, 일본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낯선 사람한테는 공개를 안 한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자, 엄청난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C는 일본 사람들 이야기니까 C는 A 다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B. BAC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수학이랑 알겠어요? 이게 알고리즘이지 이게 뭐가 알고리즘이야? 알고리즘이 뭐야? 문제 해결 절차 아니야? 그지? A냐 B냐 B다 B냐 그 B에서 가가지고 다시 C냐 D냐 D다 그 뒤에 가가지고 E냐 F냐 E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알고리즘이고 영어도 똑같은 알고리즘이다. 수학이랑 똑같다. 알겠어? 다만 숫자로 되어 있느냐 영어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인 거고 수학을 잘하려면 숫자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영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어를, 영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36번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자, 첫 번째 문제. A god called Moini was defeated by a rival god called Dromediner in a terrible battle up in the stars. 이 스토리네, 스토리. 스토리 하면 선생님이 잠깐 딴 얘기 좀 해볼게. 43번, 44번, 45번 이걸 순서 장문이라고 하는데 43번 A 다음에 이어질 순서 정학이고 44번은 밑줄 친 대상이 다른 거 고르는 거지. 그 다음 45번은 내용 불일치하는 거. 이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스토리는 기승전결이야. 모든 언어의 이야기는 사건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 주고 발단 주고 승전결 찾으라는 거야. 여기에는 논리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읽고 파악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이건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얘도 자, 스토리인데 자, 기승전결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는 나왔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 자, 신인데 모인이라고 불리는 그 신이 was defeat 당했대요. by a rival god called 이 신에 의해서 경쟁 신에 의해서 defeat라는 단어 좀 잠깐 확인 좀 하자. defeat 이거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빼야가 패배시키답니다. 패배하는 거하고 패배시키는 건 완전 반대 뜻이에요.
패배시키는 거 뭐예요?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A가 B를 패배시킨다는 이야기는 A가 B를 이긴다는 의미야. 알겠어? 아,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이면 반대예요. 지는 겁니다. 패배. 그래서 이 단어 정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 자, A가 B를 패배시킨다, 무찌른다. 얘가 이기고 얘가 지는 거잖아. 그지? 수동태가 돼도 마찬가지죠. 자, 얘가 지고 얘가 이기는 겁니다. B가 A에 의해 패배당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 좀 정확하게 외우자. 정확하게. 순서도 너무 앵거를 왜 화산이라고 하니? 이거 명사인데, 응? 동사인데 명사 써놓고, 명사인데 동사 써놓고, 부사인데 형용사 써놓고, 나중에 그래버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너희들 해석이 막 엉망이 돼버려. 정확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어? 네.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단어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대충 외우지 좀 말고. 자, 기말고사 끝나면 단어 좀 열심히 정확하게 외웁시다. 그리고 딴 얘기인데, 야, 한 번 외워놓으면 평생 써먹는데 얼마나 가성비 좋냐.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도 써먹고, 대학교 졸업할 때도 써먹고, 자격증 준비하거나 아니면 취직할 때도 당연히 써먹는데, 평생 울거먹잖아. 지금 외워놓으면. 알겠어? 그리고 나이 들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일수록 흡수력이 훨씬 더 빨라요. 나이 들면 잘 기억이 안 됩니다. 10대 후반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어쨌든 요 M이라는 신이 졌어요. 졌어요. 얘가 이긴 거야. 끔찍한 전투에서 저 별 위에서. 자, 두 번째 문장. 모인이 fell out of the stars down to Tasmania to die.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별에서 떨어져서 타스메니아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A1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He took pity on the people. 자, take pity on 하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이런 뜻이지? 서술어 1. 그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gave them bendable knees. 자, 서술어 2. 자, 그들에게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주었으며, and cut off their inconvenient kangaroo tails. 그리고 서술어 3. 잘라버렸어요. 그들의 불편한 캥거루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so they could all sit down at last. 마침내 그들이 모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희는 모인이는 아니잖아. 매칭이 안 되잖아. 왜? 죽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people, 그 사람들이라고 받을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명사가 없잖아, 지금. 그지? 그 얘기는 뭐야? A는 연결고리가 없다, 탈락이다. 자, B1, then he died.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면서 또 죽어? 매칭이 안 되지, 얘도. C.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건 C란 말이야. 43번 문제가 꼭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before he died. 그게 죽기 전에. 자, 시간이 죽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자, C1의 he는 모인이 맞죠? He wanted to give last blessing. 마지막 축복을 내리고 싶었어요. To his final resting place. 그의 마지막 안식처에. So he decided to create humans. 그래서 인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A1의 the people과 매칭할 수 있는 human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but he was in such a hurry, knowing he was dying, that he forgot to give them knees. 자, such 원인 that 결과 구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보자. 자, 천일문 기본 챕터 3 목적어 이해에서 선생님이 자, 설명한 부분이야. forget 투부정사하고 forget ing의 차이점이 뭐니?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거지.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을 못했거나 잘못했거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투부정사는 미래성을 의미하고 ing 동명사는 반대로 현재나 과거성을 의미한다고 했어. 그래서 동사에 따라 동작의 대상이 미래성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현재나 과거성을 의미하는 동명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했어. plan, 계획하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다. plan 투부정사야. 원하다. 앞으로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투부정사야. 맞지? stop, 멈추는. 앞으로 하는 걸 멈출 순 없잖아. 네. 하던 걸 멈추는 거니까 stop ing인 거지. 알겠어? 아, 자, postpone, delay, put off. 무슨 뜻이야? 이루다. 미루다는 뜻인데 여기 뒤에 투부정사 써야 돼, ing 써야 돼. 이거 헷갈린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어. 앞으로 뭐뭐 하기로 미루다라 그러니까 투부정사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는 거니까 ing 동명사 써야 된다고 했어. 뒤다 보니. 자, 그런데 동사에 따라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둘 다 가능한 동사들이 있어. 라이. 근데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 게 있고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게 있어.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 ing 둘 다 올 수 있고 똑같은 의미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forget, remember, regret, try 이런 동사들은 둘 다 올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어. 봐봐. 자, forget to give them knees 하면 자, 그들에게 무릎을 줘야 할 것을 잊어버린 거지. 네.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안 준 거지. 근데 여기에 giving them knees 하면 줬던 걸 잊어버린 거니까 준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의미가 완전 다른 거야. 알겠어? 네. 맨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좀 귀담아서 듣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하지만 모인이는 너무나 서둘러서 왜? 자신이 죽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는 까먹었는데 자, 인간에게 무릎을 줘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릎을 안 준 거죠. And he absent-mindedly absent는 없는 이란 뜻입니다. 형용사. mind는 마음이니까 마음이 없이 멍한 채로 아무 생각 없이 gave them big tails. 무릎을 안 주고 사람들한테 큰 꼬리를 줬어요. 칸가루 같은. which meant they couldn't sit down. 그리고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됐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그는 죽었다. 자, 그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주고 꼬리를 잘라주고 마침내 앉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요거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다. 사람들이 칸가루 꼬리를 갖고 있는 걸 싫어했다. 잘랐는데 왜 싫어해? 이가는 거. 그러면, 자, 갖고 있는 걸 싫어하니까 잘라내서 행복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B1의 희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모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A1의 희는 누구겠어? 모인이 아니고. 요 B3에 나온 얘네, 얘. 알겠니? 몇 층이지? CBA.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가 딱 이런 식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자, 37번 보겠습니다. 삽입 문제. 자, 문장 위치 정하는 삽입 문제는요. 자, 2번. 단절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단절고리를 파악하는 단서도 연결고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널이 있고요. 매칭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 읽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제시문 일단 볼게요. In the US, 미국에서는요.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and its passing that we think of time as a thing. That is, the weekend is almost gone or I haven't got the time. 메타포는 은유란 뜻이죠. So, 원인, that 결과 구문이고요.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자, 우리 미국 사람들은 시간과 시간의 지나감에 대한 은유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걸 a thing,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데리스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죠. 즉 주말이 거의 다 갔어요. 아니면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 알겠어? 자,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re are some cultures,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 That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자, 요거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refer 다음에 to 나오고 그 다음에 A 다시 as B.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를 의미하는 걸 부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부동사. 자, refer to as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동사냐면 call의 뜻이야. call.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야. 자,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다. 알겠어? 자,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로 전환을 해볼 거야. 수동태라는 건 주어 자리에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얘가 대상이거든? 얘가 주어 자리에 나가. 그럼 동사는 비과거분사 형태를 써줘야 돼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수동태 비과거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 당하다, 뭐뭐 받다,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알겠어? 그 다음에 부동사의 수동태는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얘만 쓰는 게 아니라 to랑 as도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o, as, be가 뒤에 그대로 나와줘야 돼. be referred to as.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B, called B의 의미야. 얘가 무슨 뜻인데? A가 B라고 불리다. 이거 독해에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에서 서술형 할 때, 서술 영작 같은 거 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어떤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냐면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무슨 사람들이야?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문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뜻이야. 시간 밖에 사는 게 뭐지? 자, 두 번째 문장. The Amondawa tribe living in Brazil does not have a concept of time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컨셉은 개념이란 뜻이죠.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몬다와 부족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첫 번째 measure 측정하다, 두 번째 count 세다, 측정되거나 셀 수 없는 시간이라는 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거 평일 동안 우리가 먹을 거야.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알겠어? 자, 세 번째 문장 rather 앞에 부정 나오고 뒤에 긍정 나오는데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오히려 they live in a world of serial events. 시리얼이 무슨 뜻입니까? 연속적인 이란 뜻이지. 우리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은 뭐 등록할 때 시리얼 넘버 입력해야 되잖아. 8자리, 12자리, 뭐 16자리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야 돼. 시리얼이 무슨 뜻이야? 연속적인, 연속된 숫자야. 알겠어?
연속적인 사건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사건이 시간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 같은 이야기잖아. 그치? 미국 사람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2번, 3번 문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보세요.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 또한 연구원들이 발견했는데 아무도 나이가 없다라는 거. 자,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알겠어요? 몇 살, 몇 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없어? 자, instead,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 부정, 뒤에 긍정. 같은 의미. They changed their names. 이름을 바꿔요. 나이 대신에.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and position within their society. 사회 내에서의 어떤 삶의 단계와 지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So a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born sibling and take on a new one. sibling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갓 태어난 형제에게, 자매에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4번, 5번 사이에도 제시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섯 번째 문장. We think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 but they aren't. such가 무슨 뜻이에요? 하다. 자, 그러한이란 관형사죠. statement는 말, 진술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말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they는 이 그런 말입니다. aren't 다음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거야? objective가 생략된 거야. 우리는 그런 말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이 객관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이 뭔데? 여기서 그런 말이 앞에서 매칭할 수 있는 게 있어? 무슨 말을 했어? 안 했잖아. 그럼 그런 말로 매칭할 수 있는 게 뭐야? 주말이 다 갔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답은 죽었다 깨어나도 5번, 6번 사이에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38번 보겠습니다. Of course, 물론 within cultures, individual attitudes can vary dramatically. 자, 이 문장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잘라줘야 되죠? 문화 내에서, 문화 안에서 개인적인 attitude, 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하다. 엄청나게. 자, X라는 문화 안에서 1, 2, 3, 4라는 태도가 차이가 있다. 알겠어? 이 문장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는데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차이가 있다란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겠지. 알겠어?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 The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used in art and literature. 이 문장의 서술어, 동사가 뭡니까? provide입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써야 된다고 했어. 그 얘기는 used는 서술어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이야기야. 앞에 심볼이란 명사 꾸며주는 거지. 알겠어? 자,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뜻이고요. 자연 세계가 상징에 대한 풍부한 출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 미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에 대한 출처를 자연 세계가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집중해라. 자, 두 번째 문장. Plants and animals are central. 식물과 동물들은 꼭 필요합니다. 핵심적이에요. 첫 번째, mythology.
두 번째 dance, 세 번째 song, 네 번째 poetry, 다섯 번째 rituals, 여섯 번째 festival, 그리고 일곱 번째 holidays. 이런 데 있어서. 이거 몰라도 상관없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mythology가 뭐예요? 신화입니다. 댄스 춤이고요. 송 노래고요. 시고요. 제사고요. 축제고요. 명절입니다. 이거 몰라도 뭐 다 해당되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알겠어? 네. 글을 똑바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1번부터 7번까지 동식물은 꼭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신화 쓰는데 동식물이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인 거지. 알겠어? 공군 신화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곰, 호랑이가 안 나와? 그거 뭐야? 알겠어요? 자, 세 번째 문장. Different cultures can exhibit opposite attitudes toward the given species. Different cultures가 주어고, can exhibit가 서술어, opposite attitude가 대상, 목적어, 삼형식 구조입니다. 자, exhibit는 전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다양한 문화는 반대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어떤 주어진 종에 대해서 반대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야? 자, A 문화에서는 자, 요 E라는 어떤 종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B라는 문화에서는 1이라는 종에 대해서 플러스를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지? 알겠어? 네. 지금 3번 문장하고 제시문의 차이점 꼭 확인해야 돼. 3번 문장은 뭐야? 문화마다 똑같은 종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제시문은 뭐야? 같은 문화에서 태도가 다르다.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Snake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구체적 진술. 뱀은 어떤 문화에서는 존경을 받고요. 다른 문화에서는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4번 문장은 3번 문장에 대한 예시지. 맞니? 자, 5번 문장. Rats are considered pests. pest는 해로운 동물이란 뜻입니다. 자, 쥐는요, 해로운 동물이라고 여겨집니다. In much of Europe and North America. 유럽과 북미 대부분 지역에서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여겨지는데, and greatly respected in some parts of India.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대단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도 3번 문장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지. 이 사이에 못 들어가지, 그지? 자, 여섯 번째 문제, for instance, 예시. 또 예시를 들어. In Britain, 영국에서는요, many people dislikes rodents. rodent는 설치류예요, 설치류. 자, 설치류를 싫어합니다. And yet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s devoted to breeding them. 여기서 them은 rodent, 설치류고요. breed가 동사로 쓰이면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설치류를 기르는데 헌신하는 협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른다라는 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지. 좋습니까?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예시인 거야? 3번 문장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제시문에 대한 예시죠. 영국이라는 문화 내에서, 다시, 영국이라는 문화에서, 자, 설치류에 대해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 꼭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네. 아니다.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